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일정이 있었죠.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안 전 의원 귀국 후 첫 만남이었는데 당권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일 의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고민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대위 구성에서는 누가 할 거냐,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 왜 지도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떤 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네, 안철수 전 의원이 의원단 모임이 있을 때까지 답해달라 했는데 12시에 의원단 모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결론 없는 겁니까? 손학규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이 비대위 체제로 가자, 위원장 내가 맡겠다, 손학규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당신 물러나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미 나왔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네.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바른미래당 내에서 계속 비대위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요구도 있었고, 네. 또 이 손 대표 사퇴 요구도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걸 다 거부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제 이 회동은, 그리고 이 발언은 최후 통첩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통첩. 그러니까 네. 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당권 장악으로 갈 건지 그 양자 기로에서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이제 손 전 대표에게 이제 통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손 전 대표가 아마 거절할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명분으로 해서 네. 이제 신당 창당에 좀 더 속도를 좀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손 대표도 어제 안 전 의원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안 전 의원 면전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 아주 큽니다.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면서 물론 그동안 대선이다 서울시장 선거다 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에서 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안 전 의원의 요구 받아들일까요? 글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 손학규 대표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을 이끌어 왔는데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전 대표 지금 와서 본인 물러나면 본인은 진짜 이게 현역 의원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정계에 거의에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릴 텐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저 얘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 제가 예전부터 궁금한 건데 이거 제가 아주 내공이 없어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뭘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구나라는 거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평이든 부정적인 논평이든 할 건데 안철수 대표 과연 그러면 이번 총선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반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림이 총선 이후에 다음 대선까지는 어떻게 해서 가서 정권을 잡겠다는 건지 그게 제 머릿속엔 딱 그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걸 칭찬도 못하겠고 비난도 못하겠습니다. 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손학규 대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오후 3시에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전 의원이 명분을 쌓기 위해 신당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계로 불리는 이동석 바른미래당 의원 이렇게 얘기를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좀 안철수 대표 제안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한 좀 반응을 좀 시사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안철수 의원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기절될 겁니다. 네, 이렇게 손학규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철수계 이동섭 의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보수 통합 지금 앞으로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한 명 자유한국당의 과거 대선 주자로 불렸던 이 인물도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과 확실히 싸울 정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우리들의 대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유한국당을 해체한다. 당명도 바꾸고 다 해체하는데 해체해가지고 이걸 유승민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야. 변호사님, 보니까 지금 뭐 보수 통합보다는 보수 분열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네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인물은 이제 공천 잘했냐 이거 누구나. 예. 이슈는 예를 들면 현재가 총선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이슈 많죠. 남북 관계 이슈. 더군다나 예. 지금 이제 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슈, 인물 이거 아무리 해도 구도 못 이깁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지역 기반이라든지 어떤 보수냐 이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만약에 통합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 지지도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결국 독자로서 걷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네. 보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도가 보수가 쫙 쪼개지면 영남은 상관없을 거예요. 영남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수도권은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수도권 격전지 1% 2%예요. 네. 왜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 많은 비난에 들어가면서도 예를 들면 예전 통진당이랑 네. 이렇게 그 선거 연대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 1% 2%가 아쉬운 거거든요. 총선의 격전지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가뜩이나 자유한국당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과 민주당에서 실책이 많이 나온다 한들 네. 구도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총선 판세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총선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 여권 소식과 또 삐걱대는 야권의 보수 통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